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얘기 제목은 중년의 처세술, 인생의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을 5가지에 나눠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 이 얘기는 공감이 돼요.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남에게 큰 소리로 나를 어필하고 나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는 없는 자가 시끄럽다. 항아리에 들은 가득 찬 곡식이든 돈이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꽉 차 있으면 조용합니다. 흔들림이 작은데 곡식이든 돈이든 뭔가 차지하는 그 항아리든 깡통은 시끄러워요. 요란합니다. 자, 그래서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본 것만 얘기하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라. 이게 남에게 전파해서 들은 얘기를 맹신하고 그걸 믿고, 이런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고 느껴보고 당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바라본 게 아니면 절대 남에게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게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철칙이다. 이걸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년 이후에는 이게 더더욱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한 사람은 나와 척이 되는 사람을 설득하고 친구나 벗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경험했던 경륜이라는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하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전략이나 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배웠던 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한다.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복습하고 아이디어만 좋다 이래서 안 된다. 현실에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뭔가 나에 대한 하나의 점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닌 사람도 돌아다 보면 각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남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좋아 보인다, 그건 겉으로 얘기고요. 누구나 저의 기준에 또 보면 좋은 거 막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도 있지만 돌아다 보면 아프고 슬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낫다 못하다 그런 거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중년 이후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다 죽으면 똑같습니다. 관을 통해서 화장이 되든 아니면 무덤에 묻히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무엇보다도 건강, 그리고 법, 친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가족이죠.
가족이 잘 형성이 돼서 행복하게 누리는 기본 속에서 주위의 법, 그리고 건강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가 숙지해야 될 건, 이제 중년 이후에는 죽음이 평준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해서 오래 산다, 못 산다 해서 뭐 빨리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죽음의 평준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236번째 중년의 처세술, 인생의 대처 방법에 대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년의 멋진 사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자, 남을 도운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내가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말 이 봉사와 희생을 앞세우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중년에 정말 멋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 자, 이 얘기는 뭐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제 중년 이후로 내가 은퇴했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어야겠다. 물론 정년 퇴임을 하든 자기가 전공했던 내지 어떤 일을 마무리했을 때 일정 기간의 휴식은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거,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되돌아본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회상을 한다든지.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일이 없다 보면 정말 내가 나태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 이게 중년의 멋진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참 이게 고집도 세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고집을 지나서 아집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건 신념이 있고 강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중년 이후에는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동 전체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해서 협조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헌신. 나를 희생하면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사람. 남이 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내가 먼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서 하는 그런 헌신과 적극적인 사람이 상당히 중년에서는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자, 먼저 나서 하고 책임을 다하는 능동적이고 그 다음은 모든 생각은 좀 적극적이면서도 어떻게 긍정적인 예스, 이런 깔끔하고 희망적이고 뭔가 상대가 나를 대했을 때 저분은 뭔가 인자하고 뿌듯하고 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5번째 이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년 이후로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 누굴 위해서는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글귀처럼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감사라는 건 기적을 만들어 주신 정말 좋은 단어, 감동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37번째 시간, 중년의 멋진 사람 5가지에서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께 직접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치과 치료 관계로 화면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께 직접 영상을 송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38번째 시간입니다. 138번째 시간, 중년의 삶, 삶을 살아가는 기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내가 목표, 그 다음 실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건강입니다. 두 번째, 재정. 뭐니 해도 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공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은요, 태어날 때 개인의 차원이지만 주어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똑같게. 자, 그 다음 주어진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은 노년을 대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년을 보내기, 어떻게 대비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지금 중년에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특히 눈, 코, 입, 귀, 치아, 머리,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최대한 느리게 진행되게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게 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체고 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한참 바쁠 때는 운동을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서 한 30분 짧게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식단, 먹는 거 이거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물론 집에 집사람이 컨트롤 해주니까 그나마 감사한 건데, 그래도 먹는 것으로 부부 간에도 언론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식단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먹는 게 식습관이 참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그리고 먹는 거, 식단만 잘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오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입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 해서 어렵게 크게 돈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그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걷기, 그 다음에 러닝, 뭐 사이클,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된 다음에 이제 등산, 뭐 수영, 등등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려야죠. 뭐 이제 골프, 요즘은 이제 중년 이후로는 이제 파크 골프, 그 다음에 이제 스틱 건강, 걷기 운동 등등. 그러면서 이제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은 무조건 해요. 근력의 운동을 뭐 기구를 들고 이런 것보다 정말 내가 벽을 짚고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근력이 약해지는 것,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의료적인 맹신을 하고 뭐 병원에만 가면 모든 게 뭐 다 해결되는 것,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우선은 내가 내 스스로 몸의 조짐 본인이 잘 압니다. 몸 상태를 어느 정도 거의 뭐 반의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병원에 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약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맹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재정, 돈. 이게 중년 이후에 이게 돈이 부족하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어야 되고, 이제 돈 걱정이 안 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뭐 생활적인 여유도 있고, 야, 중년 이후에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아직 안정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뭐 일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강한데, 그래서 재정적 노후의 가장 이제 중년 이후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돈이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정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다 좋아,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건강을 또 잃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면서 뭐 저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재테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섣불리 뭐 전 재산을 투자해서 뭘 하겠다 그런 건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한 게 본인이 확실한 그게 있더라도 뭐 전부를 다 투입하고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통입니다. 건강합니다. 이제 돈도 풍요롭고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대책이 다 썼어요. 그러면 나와 집 두 사람 몇 부분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 그리고 이 소통 속에서 어떤 정신 건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힐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가족. 그 다음에 뭐 친척. 근데 친척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만나는 게 1년에 뭐 진짜 윤재는 또 나이가 중년이구나 보면은 자녀들의 혼례나 경조사 때 외에는 이렇게 오히려 친척들을 형제들이 좀 만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웃은 뭐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웃이나 동호회, 이런 커뮤니티, 뭐 건강 동호회도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도 같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중요한데도
잊고 있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안 돼, 잘.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 너무 뭐 만보도 힘들더라고. 30분만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걷자, 걷기 운동. 두 번째,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통.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년의 건강,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제 걷기에 대한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인간은 뭐 직립보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걸어서 아니면 뛰어서 이동을 하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년 이후에는 내가 러닝, 조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무릎 부분이 뛰는 거는 뛰고 싶지만 무릎이 뛰고 나면 그만큼 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이제 걷기, 걷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년 이후에 걷게 되면 좋은 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면역. 물론 제가 뭐 의사나 뭐 전문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걸어보면 몸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발열이 되지 않습니까? 추운 날 뭐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몸이 움츠려지고 더더욱 추위를 느끼는데 그나마 운동을 하고 걷게 되면 어떻게 몸 체내에서 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운동을 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감기를 좀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면역.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세균들, 물질들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내 체내에 있는 음, 이 면역이 강해야 외부에 들어온 적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자체적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절기에 감기를 잘 안 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면역력을 키워 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체내 우리 체내에 있는 에너지 활용이 높아진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지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아마 체내에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뭐 그게 노폐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걷기 운동을 통해서 체내에 있는 배설물들을 잘 내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장 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에너지를 태워낸다. 어. 옛날에 우리가 석탄 열차처럼, 그죠? 뭔가, 석탄을 집어여서 에너지를 계속, 태워내면서 어떻게 추진력 있게 나간다. 자, 걷는 게 바로 그런, 내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 뭐 좋지 않은 것을 바깥으로 내보는, 땀으로도 배출이 되고, 변으로도 배출이 되고,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내 에너지 안에 남아있는 걸 다 태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이나 야채든 뭐 과일이든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산소 섭취량이 정대가 된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느낄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막 가슴이 막 빡빡하고 답답하고 막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첫날 운동하고 좀 힘들게 운동을 하면 그 차이가 확 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이 편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량을 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워지는 그게 이제 산소 섭취량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 이제 들숨, 날숨 이런 방법이 호흡법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속에 있는 배가 산소가 조금씩 편해지면서 넓어진다. 그게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예요. 근력이 증가된다. 증가된다. 이거 강화가 된다. 운동하지 않는 하체, 뭐 주로 하체가 이렇게 보면 몸은 왜소한데요. 이 종아리나 하체를 보면 진짜 튼튼하고 좋은 분들이 연세가 들었지만 많아요. 이제 그분들 주로 얘기를 들으면 등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등산.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 때 어디 근육을 마지막으로 먹냐? 종아리예요, 종아리. 그래서 뭐 실험 선수 이만개처럼 종아리가 굵은 사람이 건강한 하체, 하체. 뭐 상체만 웨이트해서 이렇게 막 근육 부피만 막 불려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체가 일단은 튼튼해야 돼요. 하체. 그게 중심이잖아요, 중심. 예. 그래서 어떻게 걷기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력만 이렇게 키웠다. 이게 곧 뭐 건강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골 운동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는 게 최고이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근육이 강화가 되면 인대든 힘줄이든 이런 부분도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체력이 강화된다. 체력. 이 체력이라는 게 뭐 포괄적인 종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10분 운동하고 힘들었던 게 조금씩 늘려가고 나중에 30분, 1시간. 사실 하루에 5,000보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0,000보는 더더욱 어렵고 12,000보 정도가 그러면 정말 건강에 좋다 그래요. 중년 이후로는 12,000보. 하지만 하루에 5,000보 걷기도 힘들어. 뭐 나가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뭐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걷기 운동이 그렇게 많이 걷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이렇게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뱃살이 들어가는 데는 좀 이 체계적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걷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도움은 된다. 도움은.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 몸을 움직여서 중년 후에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거는 걷기 운동밖에 없어요. 걷기. 아파트의 계단도요. 요즘은 이렇게 걸어보니까 5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 5층, 6층 뭐. 저도 웬만하면 한 7층까지는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 마음은 있는데 무릎 관절이 아파. 하지만 걸을 수 있다면 아파트 계단 걸어 올라가는 거. 이것도 참으로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39번째 중년 이후의 운동,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좋은 점 5가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년의 건강 찾기, 걷기 5가지. 지난 회차 239번째에 이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할까 해서 걷기 운동의 좋은 점 5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 무릎, 발목, 관절의 건강과 노화를 늦춰준다.
이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랬을 때는 관절이 녹슨다 이런 의미하고 아마 같이 견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걷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의 건강 그리고 노화를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인병 걷기를 통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요즘은 또 저혈압 등등 여러 가지 성인병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 의미 효과가 없는 거지요. 요즘 이렇게 보면 뇌졸중, 뇌출혈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징후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큽니다. 자,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걷기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통 그리고 비만 여기에도 도움이 분명히 있더라. 저의 경험도 사실 저도 허리 부분 그리고 무릎 등등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리고 이러면 상당히 이렇게 통증이 유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화를 좀 시켜야 한다. 자, 걷기 운동의 가장 또 좋은 점이 변비죠. 변비. 이 변비 해소에는 아무래도 걷기 운동이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균형, 내 몸의 균형, 감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면, 저희 집사람도 저녁에 소화가 안 된다, 잠을 잘 못 잔다, 운동을 한 30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은 수면을 잘 취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에도 걷기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런 이게 장애물이 없는데도 넘어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이거 계단 올라가실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폭의 높이가 저는 충분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턱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은 계단을 올라갈 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측면으로 15도 각도로 옆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이 V 형태로 계단을 좀 올라가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옆으로 조금씩 내 몸을 각도를 직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옆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측, 좌측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면 계단을 올라갈 때 넘어지고 걸리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거, 이거 진짜 귀한 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넘어지고 이러면 이제는 중년 이후에는 넘어지면 부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무기력 해소.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러면 좀 친구들 없고 이러면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감도 있고 사실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마감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감도 생기고 두통도 해소가 되고
우울하고 불안한데 그냥 가만히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면 더더욱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 자, 그러면 이제 무기력해지는 그런 부분도 가볍게 산책을 통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해소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물론 뭐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을 한다는 건요, 삶의 질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이 바뀌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삶, 내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그냥 활동 없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그런 부분은 날개, 비상, 날개짓을 한번 크게, 호흡도 마찬가지고 크게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걸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년 이후는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 지키고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40번째 시간 중년의 건강 찾기 걷기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팁에 계단 올라가는 방법, 중요한 그런 팁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